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 보셨죠? 영화도 감동적이었지만 제목이 참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드리면 냉정과 열정 사이에 주인공들에겐 무엇이 있었고 또 주식을 하는 우리들에겐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전 냉정과 열정 사이에 수많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감정 때문에 수많은 연인들이 상처를 입고 주식시장에서도 그 감정 때문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나만 빼놓고 오를까봐 추격 매수를 하고 잘못 매수해서 손해본 거 메꾸려고 뇌동매매하다가 더 큰 손실을 입게 되죠. 사실 종목을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로봇처럼 냉정하게 매매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않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차분하게 매매하는 방법이 많은데 우선 기본적인 것 3가지만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음악인데요. 전 장이 시작되기 전에 흥분하지 않게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놔요. 평소에는 주로 걸그룹 노래를 듣지만 매매할 때 차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죠. 왜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면 주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소리 지르거나 막 뛰어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좀 여유 있게 매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베토벤의 운명 같은 곡은 틀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자주 먼 곳을 보면서 스트레칭도 하고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무실이 좀 고층에 있어서 전망이 좋은데요. 잠시 매매를 멈추고 멀리 보면서 내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차트를 보면 움직임이 좀 편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3번째는 손가락 테이핑인데요. 제가 좀 손이 거친 편이어서 예전에 대신 촬영을 해둔 건데 제 친구는 요즘도 장 시작 전에 매일 이렇게 오른손 검지에 테이프를 감고 시작하고 저는 싸보니까 가끔 하는데요. 이건 어떤 종목이든 21선까지 기다려서 매수하거나 21선 위로 올라올 때 매수해야 한다고 손가락과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클릭을 하려다가도 멈추고 침착하게 매매를 하게 돼요. 물론 이것 말고도 감정을 다스리면서 매매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이 3가지만 먼저 실천해 보세요. 그럼 조금씩 달라지게 되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2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어제 매수해서 가지고 넘어온 유틸렉스는 오늘 수급이 들어올 때 고점에서 매도를 잘해서 수익을 잘 챙겼고 노터스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HLB 계열사로 비임상 CRO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죠. 이 종목은 올해 5월부터 상승시키면서 5월 1일 기준으로는 여기까지 900%, 연초를 기준으로 하면 1000% 이상 폭등시킨 종목인데요. 올해 무상증자 바람을 몰고 온 장본인이기도 하죠. 이 종목은 대한민국 최초로 1대8 무상증자를 했는데 이건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8주를 더 준다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원래 상장 주식수가 780만 주였는데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주식수를 늘리려고 무상증자를 한 거예요. 또 이걸 실행할 만큼 8000%가 넘는 유보율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수가 7천만 주가 넘게 되었고요. 대주주 지분을 빼도 유통 주식수가 5,500만 주가 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얘기가 나올 때 매수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던 종목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4,000원대까지 내려왔죠. 그런데 1대8 무상증자를 해서 개인들도 물량이 엄청 많고 세력들도 물량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에서 빼지 않았던 게 세력들도 물량을 털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급등시킬 이유가 있는 종목인 거죠. 그리고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4,000원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주식이고 최소한 6,000원대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어제 4,900원대에서 매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 500주만 가지고 넘어오기는 했지만 강하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매매 대응을 했고요. 오늘 거래대금은 무려 5,100억을 넘겼죠.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4.68% 갭이 뜨고 살짝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수급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7,000원대까지는 갈 확률이 있다고 보고 5,980원에서 3,000주 매수를 했고요. 원래는 5,000주쯤 살까 하다가 밑으로 더 빠지면 매수하려고 좀 줄였어요. 오늘 저점은 5,920원까지 내려왔었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는 듯 하다가 시가를 회복하고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5%가 넘을 때도 매도를 안 하고 아예 처음부터 VI를 노렸어요. 그래서 오늘 VI가 6,650원이라서 그 두호가 밑에 50% 미리 매도대기를 걸어놨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7,000원대는 꼭 찍어줄 거라고 보고 7,000원에 또 50% 미리 매도대기를 걸어놨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어요. 물론 이 종목은 지금 차트가 다 무너져서 기준이나 근거를 잡았다기보다는 오랜 경험상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본 거죠. 그 다음 나머지는 좀 여유 있게 지켜보다가 21선을 깰 때 또 50% 매도했더니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힘이 약해 보여서 점심 먹으러 나가기 전에 여기서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이후에 조금 흘러내려서 종가 6.93%로 마감했죠. 이 종목은 제가 어제 물량을 좀 가지고 넘어왔는데도 오늘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예 제가 신규로 매수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매매 대응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잘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코오롱 티슈진인데요. 무릎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이죠. 3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되고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나름 화려하게 컴백 신고를 했죠. 이 종목 월봉을 보시면 2019년 5월에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허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래가 이렇게 중지가 됐었고 설상가상으로 2020년 7월에는 전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까지 확인되면서 상장 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이렇게 추가됐었는데요.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상장 폐지를 결정했지만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간신히 상패를 면했죠. 다시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우뚝 불기둥이 솟아있으니 멋있죠. 암튼 새롭게 다시 돌아온 만큼 그동안 마음고생하면서 기다려준 주주들에게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보답해 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실리콘투 좀 보겠습니다. 글로벌 한류 상품을 판매하는 스타일코리아닷컴을 운영하는 회사죠. 오늘 특별한 뉴스나 이슈 없이 상한가에 갔는데요. 장기 횡보에 따른 반발 매수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현재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일봉을 보시면 지난 7월에 1대5 무상증자 이슈로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한 이후에 쭉 흘러내려오다가 오늘 뜬금없이 상한가를 보내면서 갑자기 돌려 세웠죠. 오늘 거래대금은 68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2% 넘게 갭을 띄우고 15% 이상 올린 다음 쭉 이렇게 횡보하다가 11시 반쯤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모아 데이터 좀 보겠습니다. AI 기반의 ICT 시스템 이상 탐지 및 예측용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죠. 오늘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데이터 이중화 방안을 언급하면서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죠. 일봉을 보시면 이 종목도 실리콘투와 비슷하게 지난 7월에 1대5 무상증자 이슈로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쭉 흘러내리다가 오늘 오랜만에 돌려 세웠는데요. 거래대금은 92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차트가 오늘 정말 파란만장했죠. 그래도 마지막에 상한가에 들어가길래 굳히나 보다 했는데 다시 풀려서
27.3%로 마감했죠. 이 종목은 제가 중간중간 지켜봤는데 여기가 딱 매수하고 싶은 자리였어요. 60일선이 받쳐주고 단기 이평선들이 뭉치는 휴게소 자리죠. 그래서 매수를 할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때가 딱 점심시간이어서 매수를 안 했더니 점심시간에 14%나 올리더라고요. 로봇처럼 냉정하게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점심을 맛있게 먹고 싶은 열정을 우선시했어요. 이 종목도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연말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길래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궁금했는데 우리 시장은 살짝 롤러코스터 같았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간신히 5일선을 지켜내고 2235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에 어제와 비슷한 688포인트로 마감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앞에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매매하는 팁을 몇 가지 드렸는데요. 제 친구한테 이걸 하도 훈련시켜서 그런지 요즘 제 친구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거의 로봇처럼 매매를 해요. 가끔은 제가 이게 진짜 인간인가 하고 느낄 때가 많아요. 물론 장이 끝나고 수익을 많이 내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서 제가 녹음하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웃으면서 처음처럼을 마셔요. 여러분들도 장중에는 본인이 세워놓은 원칙과 기준을 잘 지키면서 로봇처럼 매매를 하면 전 수익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냉정과 열정 사이에 있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